자, 댓글 남겨주신 거 좀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인호님이 질문 주신 건데 코르다와 관련된 질문이네요. 자, 리프사 XRP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스위프트 체계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수수료도 비싸고 등의 문제로 XRP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스위프트의 엄청난 유동성 중 일부라도 XRP가 대체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스위프트는 R3 코르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19년 초쯤에 이슈가 됐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은 모르지만 스위프트가 XRP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바꿔난다면 XRP는 이런 걱정이 문득 들어 두서없이 질문해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위프트 GPI 링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코르다한테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 이제 POC로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호환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공개된 게 없어서 모릅니다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블록체인인 이 코르다와 그리고 기존의 레가시 금융망인 스위프트 GPI가 연결하는 거는 API 형태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스위프트 GPI가 기존의 스위프트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아세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 걸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만, 기존의 스위프트와 그리고 스위프트가 본인들의 네트워크가 솔루션이 문제 있는 거 맞다. 그래서 개선한다고 만든 스위프트 GPI랑 차이점이 SLA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계약 간에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너희한테 돈 주고 맡겼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간 내에 빠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품질로 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줄게. 대신에 반대로 시간 내에 그리고 시간 내에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품질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위약금 물어. 이런 걸 정하는 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거든요. 말 그대로 서비스 레벨이죠. 그 수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갈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스위프트가 스위프트 GPI라고 신솔루션이라고 내놓은 게 이것만 바뀐 겁니다.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전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미국을 거쳐간다고 그랬죠. 특히나 이제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가에 해당하는 법정화폐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달러랑은 유동성은 대부분 있지만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만 나도 뭐 몽골 법정화폐 이런 거 유동성 거의 없거든요. 달러를 이럴 때 거칠 수밖에 없게 되죠. 유동성 있는 곳을 따라가야 되니까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거치게 되는데 이 스위프트 멤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솔루션을 통한 페이먼트로 이제 이 지불을 어떻게 할 건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어떻게 할 건지 이 메시징을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치는 다리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1번 다리, 2번 다리, 3번 다리, 4번 다리에서 최종에 도착해요. 근데 이 다리들을 거쳐갈 때, 자, 1번 다리가 2번 다리한테 얘기하죠.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너희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거 처리해줘 하면은 2번 다리가 이걸 받고 나서 직원이 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 이거를 인지하고 나서 처리하는 시간도 걸리는데 1번이 이렇게 넘겼는데 이걸 2번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넘어온지. 그럼 딜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3, 4일 걸리는 거예요. 왜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가 좋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동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조건들만 명확하다면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바로 액션으로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인 거죠. 장점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잠깐 이제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을 잠깐 언급드렸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가 뭘 생각했냐면, 스위프트 이 뻔뻔한 자식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요 딜레이 되는 거를 강제시켜야겠다. 어떻게 강제시킨다?
바로 SLA로 강제시킨다. 어떻게 해요? 30분 내. 야, 이거 받으면은 보내면 30분 내로 처리해. 이렇게 강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3, 4일 걸리던 게 조금 줄어든 거예요. 121로. 왜냐면 강제시키니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스위프트의 혁신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걸로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스위프트 GPI는 정말 쓰레기예요. 요거 하나 넣어놓고서는 혁신했다고 이지랄 떨고 있는 게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POC도 하고 있는데 지금 GPI에 도입된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그리고 DLT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GPI는. 이지랄 떨어놓고 혁신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웃긴 놈들이죠. 멤버들한테 압박만 더 넣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거고요. 지금 황인호님이 질문 주신 거에 답변 주기 위해서 스위프트의 실상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황인호님이 질문 주신 본질 부분을 살펴보면 스위프트가 진짜로 원래 페이먼트 솔루션만 다루는데 만약에 세틀먼트까지 다루고 리프사가 제시한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XRP 망하겠죠. 왜? 불보듯 뻔하죠. 망하겠죠. 애초에 스위프트는 멤버도 많은데 얘네가 세틀먼트 솔루션까지 만들었는데 XRP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면 XRP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되면 망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흥한다 부분이 아니라 현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프트 GPI, 스위프트가 자랑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스위프트 GPI 어떻다? 아까 실상 설명드렸죠? 허접합니다. DLT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뭔가 신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행정 처리상에 뭔가 강압적인 요소를 넣어서 SLA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계약상에 넣어갖고 좀 더 처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행정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스위프트가 좀 더 진화하지 못한다면 진짜로 리플렛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아까 그 국제결제은행 커리어를 갖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커리어도 갖고 있고 현재는 일본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를 하고 있는 그 나카지만지 뭔지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스위프트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리플렛워크가 당연히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리플렛이 스위프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게 솔루션의 퍼포먼스에 미래가 결정나진 않잖아요. 분명하게도 이제 시장 지배력이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이 많이 있죠. 독립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리프사의 솔루션이 뛰어난 거는 팩트지만 더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거는 팩트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리프사의 솔루션들이 얼마나 시장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지 그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계속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황인호님 또 다른 동영상에 같은 질문 주셔서 이거는 패스할게요.